원피스 초반, 아직 팩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훨씬 전의 조로입니다. 100kg짜리 원판 5개를 꽂고 검술 연습을 하는 조로. 과연 조로의 피지컬은 어느 정도였을까요? 그리고 이런 조로조차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패배한 미호크. 이런 미호크의 이 당시 피지컬은 어느 정도이며 조로의 몇 배였을까요? 악마의 열매의 도움 없이 순수 피지컬만으로 싸우는 두 캐릭터.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작중 설정을 바탕으로 두 캐릭터의 작 초반 피지컬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조로입니다. 리틀가든 전투 이후 조로는 미스터3의 능력을 베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더 강해지기 위한 근력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. 이때 조로는 기다란 쇠막대 끝에 100kg짜리 원판 5개를 꽂은 상태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한 채 정면 배기 연습을 반복합니다.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조로가 이미 넘사벽 수준의 피지컬을 가진 캐릭터라는 건 분명해지죠. 그렇다면 이 괴력은 수치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? 우선 계산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단순화하겠습니다. 조로의 손목과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는 강체, 즉 팔 전체가 하나로 굳어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회전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깨 하나뿐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. 먼저 무게부터 보죠. 쇠막대 자체의 무게는 일반적인 바벨 기준으로 약 20kg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작 장면을 보면 원판은 한 장당 100kg으로 연출되고 있죠. 그렇다면 조로가 들고 있는 전체 질량은 무려 520kg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몇 킬로를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. 같은 질량이라도 그 무게 중심이 받침점에서 멀어질수록 버텨야 하는 부담은 훨씬 커지죠. 여기서 핵심은 무게 자체보다도 어깨에서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, 다시 말해 모멘트암입니다. 그리고 조로의 어깨는 이 질량을 앞뒤로 반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회전 운동의 중심이 됩니다. 이 회전 운동의 부담은 토크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힘은 질량의 중력을 곱한 값이고 거리는 어깨에서 바벨 전체 무게 중심까지의 수평 거리입니다. 이 수평 거리를 가늠하려면 먼저 기준점이 필요합니다. 이 당시 공식 설정상 조로의 키는 178cm입니다. 다만 이 장면에서는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자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화면상 키는 약 173cm 정도로 잡겠습니다. 이 값을 기준으로 화면 비율을 맞춰 계산해보면 조로의 어깨에서 바벨의 전체 무게중심까지의 수평 거리는 대략 2.068m 정도로 추정됩니다. 이제 여기에 구해진 질량과 중력을 넣어서 계산하면 조로의 어깨가 이 장면에서 가만히 버티고만 있어도 필요한 토크는 약 1550Nm가 됩니다. 한마디로 저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깨에는 이미 엄청난 회전 부담이 걸리고 있다는 뜻이죠.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K2 흑표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이 대략 4700Nm 정도의 토크를 발휘한다고 합니다. 물론 전차 엔진의 토크와 인체 관절의 토크를 그대로 비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. 하지만 감을 잡기 위해 단순 비교해보면 조로가 만약 이 힘을 유지할 때 양쪽 어깨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한다고 쳐도 어깨 한쪽당 걸리는 부담은 대략 5275Nm, 즉 어깨 한쪽이 거의 K2 전차 엔진 한 개에 맞먹는 수준의 토크를 버티고 있는 셈이죠.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적인 상태, 즉 그냥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. 만약 조로가 이걸 실제로 앞뒤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여기에 각가속까지 붙으면서 어깨에 걸리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. 즉 조로는 원피스 초반부터 이미 어깨 2개만 놓고 봐도 전차 엔진급 피지컬을 갖고 시작했다는 뜻이죠. 이런 미친 피지컬의 조로는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바다에 나왔습니다. 바로 세계 제1의 검객이 되는 것. 그리고 현재 세계관 속 최강 검사는 맨눈의 미호크죠. 이 당시 미호크와 조로의 격차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이 둘을 비교해보려면 미호크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미호크는 작중 발라티의 편 첫 등장에서 단 1격의 참격으로 본체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검을 휘두르는 풍압만으로 거대한 갈레온 선을 두 동강 냅니다. 이때 미호크가 휘두른 풍압의 위력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? 풍압은 날카로운 고체, 예를 들면 도끼나 투사체처럼 앞으로 날아가며 그 원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. 전진하면 할수록 공기 자체도 사방으로 그 위력이 퍼지며 분산되죠. 요점은 미호크의 위치에서 갈레온 선까지 이 풍압이 날카로움을 유지한 채 도달할 수 있는 속도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우선 미호크와 갈레온 선의 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장면을 기준으로 카메라 화각과 갈레온 선 크기를 맞춰보면 미호크와 배 사이의 거리는 대략 217m 정도로 추정됩니다.
그 다음은 얼마나 날카로워야 하는가입니다. 여기서는 기준을 도끼로 목재를 자를 때 필요한 압력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도끼의 질량, 속도, 날 각, 절입 깊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나무를 그렇게 자를 때 날 끝에 걸리는 절사값은 대략 1.02 기가파스칼 정도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압력이 배 표면에 잠깐 닿는 걸로는 부족합니다. 미호크의 참격은 갈레온선 한쪽 면으로 들어가 반대쪽 면까지 관통해야 하죠. 배의 폭을 24m, 실제로 절삭이 일어나는 높이를 10m로 잡았습니다. 여기서 참격파가 너무 얇으면 총 힘이 부족하고 반대로 너무 두꺼우면 칼날이 아니라 충격 덩어리에 가까워집니다. 그래서 가장 무난한 중간값으로 참격파의 유효 두께를 1mm로 잡았습니다. 즉 미호크의 참격은 배에 닿는 순간 높이 10m, 두께 1mm짜리 절삭면을 만들고 그 상태로 배폭 24m를 밀고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제 이 정도 압력을 공기라는 매질로 만들려면 참격파 자체의 속도는 대략 초속 40.8km, 약 마하 120 수준이 나옵니다. 배가 갈라지는 순간은 눈으로 쫓기도 전에 이미 끝난다는 겁니다. 그럼 이걸 날리기 위해 미호크는 검을 얼마나 빠르게 휘둘러야 했을까요? 참격파 속도에 맞춰 검 끝 속도를 약 51km/s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검 바로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압력만 본 거예요. 실제로는 검에서 만들어진 압력 구조가 200m 넘게 날아가며 퍼지고 넓어지고 일부는 약해집니다. 그래서 이 손실까지 감안하면 미호크의 검 끝 속도는 최소 초속 85km, 좀 더 현실적으로는 초속 100k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이걸 실제로 한 손으로 휘두른 미호크 어깨의 토크값을 보면 길이 약 2.3m, 질량 20kg으로 가정한 검을 검 끝 속도 초속 100km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하면 미호크의 어깨에 필요한 토크는 무려 약 277억 뉴턴미터가 나옵니다. 이건 앞서 계산한 초반 조로의 어깨 토크보다도 대략 260만 배나 큰 수치입니다. 작초반 조로가 미호크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패배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네요. 生き急ぐな。若き力